네, 안녕하세요. 예스맨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에도 어떠한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의 12월 CPI 예상치가 7% 부합하며 전년 대비 상승한 수치를 보여주었다고 하는데요. 웰스 파고에 따르면 미국 경제는 여전히 공급 부족 상태이며 소비자들과 기업들은 비용을 더 내서라도 상품, 서비스, 노동 등을 사용하려고 한다라고 합니다. 다만 이제 병목 현상이 완화되면 높은 물가 상승세도 완화될 것이라고 하는데 아직도 병목 현상이 해결이 되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대목이 될 것 같고요. 연준의 베이지북이 미국의 경제 활동이 11월 초에서 12월 말까지 완만한 속도로 성장했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많은 지역에서 공급망 차질, 구인난의 좀 성장이 억제되었으며 자재, 투입 품목, 노동력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었고요. 구인난에도 불구하고 노동력에 대한 수요 증가는 전국적으로 강한 임금 상승을 이끌었으며 이는 원자재 가격이 조달 비용의 상승과 더불어 기업들의 비용 압박을 가중시켰다라는 설명을 또 하기도 했습니다. 브레이너드 미 연준 부의장이 물가 수준 안정시키는 것이 연준의 최우선 목표라고 발언을 하기도 했었고요.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가 미국 경제가 지금과 같다면 3월 금리 인상을 지지한다고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왜? 모든 게 다 해결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센트루이스 연은 총재는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기 위해 더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또 하기도 했었고 이번에 4회 정도 금리 인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또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중국의 소식으로는 핀포인트 자산관리에 따르면 중국의 물가 상승률이 둔화세를 보이고 있으며 금리 인하 가능성이 부각되는 등 인민은행이 완화적 통화 정책을 사용할 여지가 생겼다라는 평가와 달러 인덱스 추이는 94.99를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CPI가 시장이 전망한 수준을 벗어나지 않은 가운데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가 영국에서 정점을 지났다라는 평가를 받으며 파운드화가 강세를 보이는 점이 하락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라는 것과 금 가격 추이는 온스당 1827달러 선에 마감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미국의 12월 CPI가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함에 따라 인플레이션 장기화 우려에 지속되는 가운데 달러와 약세가 시현되는 점이 금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라는 것과 유가는 배럴당 82.8달러 선에 마감을 보여주었다고 하는데요. 원유 재고가 예상보다 크게 감소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가속화에도 불구하고 원유 수요가 견조할 것이 전망이 부각되며 상승 마감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코인에 대한 소식을 좀 전달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위믹스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죠. 위메이드 코인 기습 매도 사실 아니다. 정기 공시할 것이다. 라는 기사도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먹튀 논란의 전면에 나서서 반박한 모습을 또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카카오 관련된 먹튀 논란으로 인해서 괜히 위메이드까지 또 영향을 또 끼칠까봐 그런 형태로 좀 보여주었던 부분으로 또 보여지고요. 한 유튜버에서 직접 실시간 방송에 참여를 해서 하나하나 소명을 또 해 나가는 모습 또한 상당히 적극적이다 라고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코인 공시 의무 없지만 우리는 매 분기 변동 내역을 공개하겠다라는 이제 카드까지도 꺼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그냥 무조건 판 게 아니라 우리는 기존에 있었던 뭐 일정대로 뭐 진행을 시켰다라는 형태로 볼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저는 이번 인터뷰 부분에 대해서도 실시간 방송을 시간 관계상 그리고 제가 다른 업무로 인해서 다 못 봐서 이 요약본을 대체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83% 물량 보유 중, 그리고 월 1000만 개씩 매도 예정이고, 위믹스처럼 좋은 연료를 왜 팔아야 되냐? 그리고 위믹스 홀더를 저를 믿어주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시세 조정을 하지 않으며 앞으로 팔기 전에 공시를 좀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다. 그러니까 애초에
원래 이 코인 시장에 따른 이해도가 생각보다 부족하다라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도 여러분들은 투자에 어느 정도 관여를 했고 그거에 따른 어느 정도 감안을 좀 해줄 필요성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는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전에 약간의 매너가 있다라고 하면 팔기 전에 공시를 하는 게 바람직하겠죠. 근데 그런 측면은 좀 아쉬웠다라고 저는 표현을 좀 해주고 싶고요. 홀더들에게 보상 체계는 없다. 가격이 10배, 100배 올라가면 되는 건데 왜 그런 게 필요하냐. 그리고 우리의 게임은 미르가 좀 짱이고 지금도 짱이다. 공시가 꽤 민감한 거라 앞으로 잘 하려고 한다. 그리고 바이낸스 상장 나는 모르겠다. 업비트 상장 어제 할 줄 몰랐고 트위터 나와서 또 놀랐고 어쨌든 거래소 정책이 그런 줄 몰랐다. 목표는 전 세계 거래소 상장이고 클레이튼 외에 다른 메인넷도 고려 중이다. 위믹스 팔아서 마켓플레이스 넓힐 거다. 그리고 소각 에어드랍 예정이 없다. 샌드박스는 보유 물량을 다 팔고 투자받아서 생태계 넓히는 거 아니냐. 위믹스는 투자 안 받고 위믹스 팔아서 생태계를 넓힐 것이다. 그래서 나의 전재산은 위메이드이다. 하고 뭐 이 요약본이 약간의 뭐 조금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 측면은 조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 내용을 좀 보았을 때는 알면서도 모르는 척 했다라는 부분이 좀 눈에 보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앞으로 좀 더 잘하겠다. 그리고 그게 정말 어떻게 보면 계획적으로 그런 행동을 보였는지, 아니면 정말 우리가 예기치 못한 상태로 좀 그런 것까지 세밀하게 챙기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했는 것인지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판단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도 짧은 시간에 그 내용을 잠깐 듣긴 해봤는데, 대표자에 있어서 대표가 다 알고 있는 부분이 있는 반면 잘 모르고 있는 부분도 일부는 좀 있다라는 생각이 조금은 들긴 했습니다. 각자 한번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신뢰를 쌓기 위함은 뭐 시간이 뭐 다 알아서 해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뭐 그 다음에 위믹스에 따른 장난을 너무 많이 치지는 못할 것으로 저는 예상이 들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위메이드가 어차피 상장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서 좀 수위 높은 행동을 더 많이 했었을 때는 한국거래소에 따른 뭐 부분과 금융위원회에 따른 좀 쪽이 아마 움직여서 대응을 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보았을 때는 크게 나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과거 패턴에서 지금의 패턴하고 좀 다른 점은, 지금 리더가 금융위원회예요. 참고로 직접 관리하고 그런 부분을 또 하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으면 충분히 금융위원회에서 개입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뭐 이런 뭐 주식회사에 상장이 되어져 있는 회사가 코인을 내놨는데 장난을 좀 친다. 그럼 금융위원회 쪽에다가 그렇게 약간 피드백을 넣어주시면 아주 금융위원회가 참 빠르게 움직여 줄 것입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로 보았을 때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업비트가 스테이킹 서비스를 오픈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 부분에 따라서 이렇게 스테이킹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보게 되면 이 신청 전에 이 내용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취소 불가능하고 스테이킹 대기로 완료까지 일주일 정도 걸리게 되고, 그 다음날부터 보상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보상의 10% 수수료를 제외하고 분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에서 10%면은 0.5%를 제끼고 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대략 약 잡아서 4.5에서 뭐 4.4 정도 라고 보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언스테이킹 가능 시기는 2.0 개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다라고 되어져 있으니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으로 릭 에델만이 SEC 비트코인 현물 승인은 22년에서 23년도를 좀 보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과거 대비보다는 좀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에델만 씨가 왜 이렇게 설치고 있냐라고 또 볼 수도 있겠는데, 이분이 이렇게 많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테마성으로 한번 또 잘 정리되어져 있는 내용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주요 게임 기업들 NFT, P2E 관련 계획을 정리를 했다. NC소프트 부분, K-팝 엔터테인먼트 플랫폼 유니버설 NFT 굿즈를 판매할 예정이고, 넷마블 내년 라이업의 NFT 게임 개발, 국내 최대 규모 메타버스 연구소를 설립할 것이다. 엔터테인먼트도 추진할 것이고, 유메이드 미르포 전용 거래소를 오픈할 것이고, 내년까지 100개 NFT 게임 자사 플랫폼 이믹스에 론칭하고, NFT 게임사 메타버스 기술 보유자 투자 지속할 것이고, 비선 코리아 경영을 참여할 것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할 말은 좀 많지만 말을 아끼도록 하겠고요. 네, 컴투스 올 인원 메타버스 플랫폼 컴투버스를 구축하며 썸머워즈와의 클로니클 NFT를 적용한다라고 합니다. 게임빌은 컴투스 홀딩스의 사면 변경, 그리고 같은 회사죠. 어떻게 보면 블록체인의 기업 투자 지속의 코인원 2대 주주이며, 블록체인 기반 게임과 NFT 거래소 개발, 게임빌 프로야구 NFT 적용, 자체 토큰 C2X 발행할 예정을 갖고 있으며, 펄어비스가 도깨비 메타버스향 개발, 이보 온라인 NFT 적용, 카카오 게임즈 보라코인 발행사 웨이투비 보유와, 그리고 NFT 기술 활용, 게임 은원, 영상 미술품, 문화 콘텐츠 디지털 가치를 유통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겠다. NHN 위메이드와 NFT 연동 게임 출시 예정, 웹젠 NFT 블록체인 기술을 우선 사업 대상으로 전하고 사례 분석, 아직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게 되겠죠. 액션 스퀘어는 블레이드 IP를 활용한 P2E 메타버스 4,000개, 이쪽도 아직은 준비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딱 보면은 느껴지는 것은, NC는 일단 요거 먼저 진행하고 요거는 출시를 하지만 일단은 그렇게 가볍게 할 수 있는 정도로 저는 생각이 들고요. 넷마블 쪽은 오래 그전 때부터 조금씩은 준비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쪽이 제일 빨리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쪽으로 집중을 해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파월이 디지털 달러 CBDC에 대한 연구 보고서가 곧 발표될 것이다라고 하는데, 제가 쎄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데 빨리 나와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나오면 어차피 그 어려운 거 굳이 보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 저는 먼저 봐도 상관이 없지만, 왜 그러냐면 이것도 제가 합리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어차피 이 내용이 나오면 한국에 일단 한국은행 자체에서 먼저 3개월 뒤 정도나 4개월 뒤에 그것을 먼저 읽고 해석하고 분석하고 그 뒤에 보고서가 나옵니다. 네, 그걸 먼저 보시는 거를 가장 엑기스라고 저는 좀 지칭하고 싶고요. 차라리 이걸 보는 것보다 그 해석된 내용을 보는 걸 더 추천드린다. 이미 다 검증하고 한국판으로도 나오고 그러하기 때문에. 근데 너무 궁금하면 이걸 보시되, 되게 이제 어떻게 보면 영어 부분에 따른 또 약간 울렁증이 또 계시던지, 아니면 약간의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죠. 그런 측면과 또 해석과 또 그런 자료를 또 짜맞추기 해봐야 되고, 그런 거를 좀 시간을 단축시켜 보신다고 하면 아무래도 저는 좀 후자로 조금만 더 기다려 보면 3, 4개월 뒤에 한국은행에서 보고서 내용이 나올 것이다, 그걸 보시는 걸 전 추천드린다 라는 부분으로 좀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으로 한재선 NFT 변동성 큰 코인과 달리 사고 위험이 좀 적은 것 같다 라는 이야기를 또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클레이튼 재단이 FC과 싱가포르 스타트업을 지원하겠다라는 내용과
IMF가 가상자산 코로나19 이후 주식과 연관성이 매우 높아졌다. 저도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고 있죠. 저의 주장일 뿐입니다. 유니스왑이 레이어 2에서 유동성 마이닝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또 나와준 게 있었고요. 잭도시가 비트코인 개발자 보호를 위해 펀드 조성을 좀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또 나와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좀 재밌었던 게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개발자 대거 영입 중이라고 나와져 있는데요. 이게 왜 재밌냐면 메타잖아요. 메타버스. 근데 이쪽에 대거 인력을 마구잡이로 지금 채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뭐 구글 다 빼가고 있어서 특히 애플이 시총이 상당히 높는다고 해도 직원들 대우 순위를 만약에 보잖아요. 가장 괜찮은 회사는 페이스북하고요. 그 다음에 구글이 가장 처우나 복지나 뭐 연봉이나 이런 부분하고 또 업무 강도 대비나 이런 측면을 보았을 때는 가장 괜찮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건너서 듣기는 했지만 그 순위를 본다라고 하면 그 뒤에 애플이 있기 때문에 생각 대비보다 연봉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메타 쪽이 좀 많이 땡겨가지고 가져가는 거 아니겠냐. 그래서 인력이 좀 많이 이동을 하려고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애플 같은 경우가 그것 때문에 상당히 지금 똥줄을 많이 타서 최근에는 뭐 주식과 뭐 그다음에 돈도 뭐 조금 더 챙겨주겠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돌고 있거든요. 뭐 간단한 부분은 일단 식사 지원비가 애플은 안 나옵니다. 참고로. 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다른 회사들은 지원이 되거든요. 네, 그런 차이만 봐도 좀 그렇다. 그 다음으로 베가엑스가 스테이블코인 투자 상품에 출시한다. 연간 수익률이 최대 10%이다. 라고 해서 최근에 스테이블코인에 따른 공략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계자는 투자자들이 암호화폐 시장 등락에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도 기존 금융자산 상품보다 훨씬 높은 연간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상품을 제공하고자 해서 우리는 VUSDC를 개발을 했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뭐 C파이 부분으로 일단은 수익을 올리게 될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을 해놔서 과연 이 코인도 얼마만큼 성장을 좀 보여지는지 좀 궁금하고요. 한 구독자님께서 뭐 언급을 해주었던 내용 답변용으로 한번 영상을 또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이제 조만간에 금리 인상을 하게 되죠. 저는 매우 주관적으로 제 스타일대로, 제 방식대로, 제 전략대로 이 부분을 해석을 하기 때문에 약간의 논란의 여지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제 돈은 매우 소중하니까요. 그래서 제 판단대로 할 것입니다. 자, 그럼 이 금리 인상 부분에 있었을 때 너는 어느 포인트에서 할 거냐가 또 중요하겠죠. 그래서 금리 인상할 때 이렇게 생각보다 나머지 국가들이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인데 여러분들은 알아야 될 포인트가 2018년도 때도 한창 금리 인상을 하고 있는 도중이었습니다. 네, 도중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렇게 체력 안 되는 국가들 상당히 힘이 빠져져 있었는데 오히려 어떻게 되었을 것 같습니까?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더 힘들어졌죠. 그래서 국가마다 빈부격차가 좀 커졌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자, 이제 테이퍼링 부분에 따른 이야기를 좀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좀 속도를 더 내어 보도록 할게요. 일단 08년도 9월달에 경제 위기, 13년도 5월달에 테이퍼링 언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잠깐 휘청거렸다가 다시 올라가는 패턴이 나왔는데 코인도 그럼 그게 마찬가지일 것이냐? 지금 코인은 끝났다라는 주장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야, 내 돈 하면서 막 그렇게 울상 짓고 계시는 분들이 있죠. 울상 지어봐야 변하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코인이 끝났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죠. 왜냐하면 지금 메타버스가 성장하는 만큼 그거에 따른 재화로 어차피 이 NFT 시장과 그 다음에 코인 시장은 어쩔 수밖에 없이 같이 갈 수밖에 없는 동력입니다. 왜 동력이냐면 게임 회사에
벌써 수익 창출 부분에 요게 너무 매력적이다라는 걸 이미 캐치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번에 위메이드 대표에 따른 그런 생태계 조성을 또 보니까 일단 거래소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지갑을 개발을 하든지 인수를 하든지 그런 형태로 가고, 그 다음에 생태계 조성도 만들고 메타버스도 준비를 하고, 그렇게 하나하나씩 다 모든 걸 게임 회사 자체에서 다 구현화 시키려고 하는 게 최종 목표인 것 같더라고요. 일단은 또 말이 조금 셌으니까 설명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 자, 13년도 5월부터 테이퍼링 언급하고 12월 달에 첫 테이퍼링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 자, 13년 5월 달에 언급을 했었을 때 좀 많이 휘청거렸는데 이미 이 시점은 넘어갔죠. 우리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이제 첫 테이퍼링 시작을 하는 시점으로 인해서 상승 하락과 반동이 있었는데 그렇게 조정폭은 크지 않았더라 라는 점입니다. 그러면 금리 인상 기준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인상, 자, 기준금리 차트, 그리고 결론으로 얘기하면 우상향이다. 자, 13년도 12월, 14년도 10월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1차, 2차, 3차 테이퍼링 하고 10% 하락, 그리고 채권 매입 종료, 테이퍼링 종료 시점 하락 나왔죠. 그래서 지금의 이제 매입 종료 이후부터 보게 되면 금리 인상 발표까지인데, 이 금리 인상 시작했던 발표보다 시작했던 시점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매입 포인트를 어떻게 보냐면, 발표할 때 발표하고 나서 또 이렇게 좀 빠져주는 포인트가 생기겠지만 이때 주어도 상관은 없을 것 같고요. 시작하고 나서 주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평균적으로 지수 대비, 이건 지수예요. 지수 대비 보았을 때는 생각보다 평균적으로 지수 대비로는 20% 정도 언더였고, 되게 뭐 회사 주식명으로 좀 보았을 때는 25에서 25% 정도 좀 하락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코인에 빗대어서 좀 본다라고 하면 저는 거의 하락했었을 때는 비슷하게 따라간다라는 확률이 매우 높았던 백데이터가 있었으니까 그 기반으로 보았을 때는 충분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상 시작 단계에서도 주어도 상관이 없고, 발표했었을 때도 휘청거리는 그 이유 부분에 주어 담는 게 또 낫지 않을까. 그래서 이 시점 아니면 이 시점 때 주어 담는 포인트가 가장 나을 것 같다, 가장 이상적일 것 같다 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이제 쭉쭉쭉 천천히 올렸죠. 시간 보면서 계속 올렸습니다. 금리를 천천히 18년도 때까지 계속 올렸어요. 근데 여기에서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 금리 인상도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조금 더 공부를 하다 보니까 두 번째 금리 인상도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럴 것 같냐면, 첫 번째 때 금리 인상을 하면서 이제 물가를 잡기 위한 나의 생각과 이런 공포감을 좀 주어야 되니까, 물가를 어찌저찌 했던 간에 잡기 위해서 무조건 처음은 세게 할 것인데, 두 번째일 때는 정말 양적 긴축하면서 할 거냐 라는 측면의 물음표가 일단 당기게 되어져 있거든요. 일단은 맛보기는 보여줄게, 첫 번째로는. 근데 두 번째 금리 인사할 때는 너 어떤 스탠스로 할 거야? 이거에 따른 물음표가 좀 있긴 합니다. 근데 일단은 처음 하게 되면, 어차피 처음이 왜 중요하냐면, 처음 했었을 때부터는 매우 파동이 좀 많이 깊이가 좀 크고요. 잘못 표시했네. 매우 깊이 보시면 매우 깊이가 크죠. 깊이가 크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해도 별 그렇게 타격이 별로 없는 게, 그 뒤부터는 항상 연준이 상황을 좀 주시하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좀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생각했던 게 뭐 테이퍼링 시점을 매수를 하라는 얘기인 건지, 종료 시점에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금리 인상 시작 시점에서 해야 되는 건지, 뭐 그런 부분에 따른 걱정이 좀 있으실까봐 이런 부연 설명을 좀 해드렸습니다. 뭐 어렵게 뭐
그렇게 보는 것보다 추세적으로 저희는 매입하는 스타일로 저는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포인트는 이때까지는 기다려보자. 그래서 전략은 못해도 두 번 나누어서 사든지 세 번 나뉘어서 사라 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왜 두 번 나뉘어서 하냐? 일단은 첫 번째 금리 인상은 일단은 두 번째부터 본격적인데 이때도 강이면 좀 폭락이 두 번 연속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두 번 나뉘어서 그런 뒤에 세 번째는 왜 그러냐면 대외 변수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측면까지도 좀 고려를 하자. 왜냐면 최근에 오미크론 끝나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시리즈가 무엇이 될지 모른다라는 그런 좀 불확실성 때문이죠. 한국 코로나 확진자 추이가 좀 많이 꺾였습니다. 최고치를 찍고 내려갔고 대부분 전문가 의견들은 3월달에 끝난다라고 하더라고요. 절묘하게 대선 시점에 맞춰가지고 내려가는 부분도 진짜 기똥찹니다. 그리고 백신 접종 추이를 보게 되면 1회 이상이 거의 80%가 이미 넘었고요. 접종 완료도 거의 80%가 이미 넘었습니다. 거의 대부분 전문가들이 언급했던 그 정도 규모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이러니한 거는 사망자 추이가 생각보다 매우 높아졌다라는 것을 학술적 근거 대비로 표현하기가 좀 갸우뚱하다라는 이야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또 다른 전문가의 의견으로는 뭐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백신의 효연성이 없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도 있어요. 그래서 강요는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효과는 있지만 강요는 하지 말아야 된다. 자율적으로 해야 된다. 이미 80%를 넘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반면에 뭐 싱가폴 쪽이나 잘못 쳤다. 코로나 싱가폴 쪽을 또 보아도 거의 비슷하거든요. 급증하다가 내려갔는데 여기도 백신 접종 추이가 거의 83, 4 거의 안정권까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러하는데도 여기도 비슷하게 좀 어느 정도 80%대까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또 사망자 추이가 좀 높게 나왔다라는 측면이 약간의 좀 안 맞다 라는 그런 이야기가 좀 있어요. 그래서 뭐 이 부분도 좀 논란의 여지는 있긴 하겠지만 각자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왜 이런 이야기를 했냐, 이제 미국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미국이 이제 뭐 채굴 부분 시장이나 그리고 투자 시장이나 이쪽으로 많이 쏠려서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도 미국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백신 접종 추이를 보게 되면 1차는 일단 75%이고 접종 완료가 62%이기 때문에 약간의 좀 안정권 단계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좀 고려를 해야 된다. 그리고 미국의 사망자 추이를 비교를 안 하는 이유는 한국과 좀 비슷한 형태와 좀 비교를 해볼 만한 그런 나라들과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그 비슷한 환경 추이와 인구 추이와 어떻게 보면 그런 경제 환경 추이와를 다 비교를 했었을 때 그런 쪽으로 좀 비교를 하려고 한다. 그래서 대부분 전문가들은 그런 의견들을 또 내놓기도 했었다. 반대적인 전문가 의견들은 또 그렇게 또 나오더라고요. 일단은 이런 뭐 코로나 부분도 그 다음 코로나가 정말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을 만큼 주길 바라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2020년도 3월달 코리니 분들이 있을까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3월달에 안전자산이라고 해놓고 달러 빼놓고 다 박살났어요. 코인 사정없이 제일 많이 내려갔습니다. 등락폭도 제일 컸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보면 그만큼 질병은 비트코인도 반등을 못한다. 그래서 그 질병은 상당히 무섭다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드렸고, 다시 정리를 드리자면 금리 인상했던 시작 시점으로 해서 매입을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라는 부분, 그리고 내려가는 부분이 어렵다
정말 예측하기 어렵다라고 하면 그냥 간단하게 굳이 비트코인 차트의 하락률 추이로 계산해서 하실 필요성이 없고, 그냥 미국의 증시 보고 증시의 지금 시점 대비보다 한 대략 한 20% 정도 빠졌네, 15% 정도 빠졌네 라고 생각을 하면 그제서 들어가는 전략으로 비교하면서 해보는 형태도 전 나쁘지 않는다고 봅니다. 2020년도 3월 달에도 다오와 비교를 하면서 비트코인 차트와 같이 연구를 하면서 그렇게 진행했었을 때 좋은 성과를 냈기 때문이죠.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